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와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빵을 만드는 밀가루, 그리고 공장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들까지 이 모든 소중한 물건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답은 바로 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이하고도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법칙은 수천 년간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왜 정작 돈 많고 기술 좋다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배를 직접 만들지 않는 것일까요? 타이타닉을 만들며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던 영국이나 2차 대전 당시에 수천 척의 군함을 찍어내며 승리를 이끌었던 미국은 왜 이제 와서 배 만들기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제조업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리스크가 산더미처럼 쌓인 3년짜리 카지노 베팅이라고 불리는 조선업이라는 거대한 판에서 왜 선진국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대한민국은 끝까지 살아남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진실을 파헤치는 생존의 기록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가 좋지 않고 무거운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조선업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 뒤에는 선진국들이 치를 떨며 포기했던 잔혹한 리스크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조선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장이 아닙니다. 거대한 도박판이나 다름없습니다. 배 한 척을 수주하면 완성까지 최소 3년이 걸리는데 그 3년 동안 환율이 미친 듯이 널뛰고 철강 가격이 폭등하며 금리가 치솟으면 앉은 자리에서 수백억 원의 적자를 보게 됩니다. 선진국들은 이 통제 불능의 위험을 도저히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버텨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남들이 버린 쓰레기통에서 황금을 캐내고 있는 것일까요?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통찰력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가볍게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선업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이것이 일반적인 공장 생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조선업을 3년짜리 카지노 베팅이라고 부릅니다. 배 한 척의 가격은 보통 3천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물건을 수주받아 선주에게 넘겨주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3년입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조선소 사장님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악마의 구간입니다. 계약 당시에 환율이 1,200원이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배를 한창 만드는 도중에 환율이 1,100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앉은 자리에서 수백억 원의 가치가 증발합니다. 반대로 배의 뼈대가 되는 후판, 즉 철강 가격이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를 만드는 재료비가 수백억 원 늘어납니다. 유럽과 미국의 조선소들이 왜 모두 문을 닫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들은 이 통제 불능의 변수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300억 원이 남을 것이라 계산했지만 3년 뒤 배를 넘겨줄 때는 환율 변동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오히려 100억 원의 적자를 내고 파산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선진국들의 자본은 이런 불확실성을 증오합니다. 그들은 차라리 마진이 적더라도 변동성이 낮은 금융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 미친 변동성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정유사들이 유가 변동을 이겨내듯 우리 조선사들은 환율과 철강의 파도를 타고 넘는 법을 익힌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인내와 깡다구의 승리였습니다. 조선업에서 적자가 났다고 배를 안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전 세계 시장에서 영구제명됩니다. 100억 원, 200억 원의 손해가 나도 조선소는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배를 완성해서 넘겨야 합니다. 이것이 조선업의 철칙이자 무서운 굴레입니다. 선주들은 수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맡길 때 조선소의 화려한 기술보다 오직 하나를 봅니다. 바로 납기 준수 실적입니다. 태풍이 오든 코로나가 터지든 지난 50년간 단 한 번도 약속 날짜를 어기지 않은 한국의 무식한 신뢰가 바로 전 세계를 제패한 최고의 마케팅 무기였습니다.
유럽의 조선소들은 손해가 날 것 같으면 계약을 파기하거나 법정 싸움을 걸며 시간을 끌었지만 대한민국은 밤을 새워서라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지독한 약속 이행이 선진국 조선업을 멸망시킨 치킨 게임의 최후 승자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금과 주식이 바로 이 지독한 버티기 위해 서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배를 안 만드는 건 정말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훨씬 영리하고 잔인한 선택을 했습니다. 마진이 고작 5%에서 10% 내외인 거대한 상선 껍데기를 만드는 고된 중노동은 아시아의 한국과 중국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무엇을 챙겼을까요? 배의 심장인 엔진, 추진 시스템, 첨단 항해 장비, 그리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배 전체 가격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들을 납품하면서 마진은 30% 이상을 챙기는 이른바 포지션 변경을 한 것입니다.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남에게 맡기고 알짜배기 돈은 자기들이 챙기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들이 설계한 글로벌 공급망의 추악한 전략입니다. 그들은 리스크가 큰 조립 생산은 하청을 주고 자신들은 설계와 부품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치명적인 실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이 단순히 조립 하청업체에 머물지 않고 그들의 기술력까지 하나씩 흡수하며 역전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들이 자랑하던 엔진과 추진 시스템조차 국산화에 성공하며 그들이 누리던 고마진의 꿀통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소프트웨어와 항공, 금융에 집중하며 실물 제조업을 벌일 때 우리는 그 버려진 실물 제조업을 첨단 기술로 무장시켜버린 것입니다. 척당 원가를 30% 낮추는 마법은 바로 도크라고 불리는 거대한 웅덩이에서 나옵니다. 축구장 10개 크기의 도크와 하늘을 찌르는 골리앗 크레인을 유지하는 데만 한 달에 수백억 원의 고정비가 듭니다. 배를 한 척 만들 때와 10척을 동시에 만들 때의 단가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조선소는 수주장고라는 냉장고를 항상 꽉 채워두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일감이 끊기는 순간 거대한 설비는 그대로 흉물이 되고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유럽은 불황이 오자 이 거대한 설비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졌지만 대한민국은 국가와 은행이 합심하여 이 불황의 터널을 끝까지 버텨내며 규모의 경제를 완성했습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이 거대한 설비가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부는 계속해서 쌓일 것입니다. 조선업은 단순한 기업의 영역을 넘어선 국력의 결정체입니다. 수천억 원을 빌려 배를 지으려면 은행의 보증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3년 뒤에나 완성될 배를 담보로 선뜻 돈을 빌려줄 은행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경기 변동이 극심한 조선업에요. 여기서 바로 국가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국책은행을 통해 빚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등 뒤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조선업은 진작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10년 주기로 돌아오는 처참한 불황기마다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며 조선소를 살려냈습니다. 반면 유럽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철저한 시장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적자가 나는 조선소는 파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조선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자 그들과 연결된 부품 생태계가 통째로 붕괴했고 다시 배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기술 단절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시장 논리보다 생존 논리를 택했습니다. 조선업이 망하면 울산, 거제, 부산의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무식한 버티기가 결국 전 세계 배를 우리가 독점하는 독점적 지위를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국가가 기업을 지키고 기업이 나라를 살리는 자본주의의 선순환입니다. 인건비가 비싸서 조선업이 안 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한국 조선소 용접공의 연봉은 중국보다 훨씬 높고 베트남보다는 3배 이상 비쌉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고작 10%에서 15% 내외입니다. 오히려 철판 가격과 엔진 가격 같은 원자재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즉 인건비 10,000원을 아끼는 것보다 환율을 잘 관리하고 철강 가격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포스코라는 세계 최고의 제철소를 옆에 두고 환율 방어에 능숙한 금융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인건비라는 지역적인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 원가 구조를 장악한 스마트한 전략이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한 핵심 비결입니다. 1970년대 아무것도 없던 울산의 황무지에서 정주영 회장이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수주를 따왔다는 전설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진짜 무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속도와 혁신적인 공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배를 도크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짓는 방식이 아니라 머리와 몸통 그리고 꼬리를 따로 만들어 조립하는 블럭 공법을 세계 최초로 대규모화했습니다. 이것은 레고 블럭을 조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공법 덕분에 중국이 4년 걸려 만드는 배를 우리는 3년 만에 뚝딱 만들어냅니다. 배를 1년 일찍 인도한다는 것이 선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1년치의 막대한 운임 수익을 선주 주머니에 넣어준다는 뜻입니다. 선주들은 배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배를 사면 1년 일찍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의 경제학이 바로 인건비와 원자재의 불리함을 씹어먹고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한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한국의 이 압도적인 건조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선주들에게 시간을 팔고 수익을 팔았던 것입니다. 이제 조선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LNG 운반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하 163도에 액화천연가스를 싣고 달리는 이 배는 거대한 떠다니는 폭탄과 같습니다. 용접 부위가 단 1mm만 틀려도 가스가 새어나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미세한 용접 기술과 단열 기술을 50년째 독보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LNG선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멈춰서거나 가스가 새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기술의 깊이 차이입니다. 2025년 기준 글로벌 LNG선 수주의 55% 이상을 한국이 독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생명과 직결된 품질 격차 때문입니다. 이 기술력이 바로 우리가 선진국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진짜 힘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강점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기술에만 있지 않습니다. 포항의 철강단지에서 나온 특수 강판이 거제의 조선소로 전달되고 부산의 항만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완벽한 생태계가 단 1시간 거리 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는 미국이나 유럽이 다시 갖추고 싶어도 수십 년의 시간과 수백조 원의 돈이 드는 일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생태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배를 만들고 싶어도 부품 하나를 구하기 위해 지구 반바퀴를 돌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숙련된 공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생태계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기술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지독한 완벽주의는 조선업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율운항 선박과 친환경 연료 추진선 분야에서 전 세계 표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를 누가 먼저 만드느냐는 2026년 현재 조선업의 가장 뜨거운 전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설계 도면만 그리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실제 배를 만들어 바다 위에 띄우고 있습니다. 실전에서의 건조 경험은 그 어떤 데이터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자본주의의 논리를 거스르는 국가적 투쟁이었습니다. 시장이 안 된다고 할 때 국가가 밀어붙였고 남들이 위험하다고 도망칠 때 우리는 그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조선업은 이제 단순한 철판 조립이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과 에너지공학 그리고 금융공학이 결합한 종합예술입니다. 이 예술의 정점이 바로 최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 사건입니다. 똑똑히 보시지요. 선진국들이 포기한 제조업의 끝판왕이 어떻게 국가의 안보 무기가 되는지를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2025년 10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혈맹이었던 최고 국가 기밀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대한민국에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내의 조선소들은 이미 노후화되었고 인력도 부족하여 자기들의 잠수함조차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의 해군력이 비대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술은 미국이 제공하되 그 복잡하고 정밀한 건조는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가진 한국 조선사에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한화 오션이 인수한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진행되는 이 2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지위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싼 사구려 별크선부터 지구상에서 가장 만들기 어렵고 비밀스러운 핵잠수함까지 모두 만들어낼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선진국들이 실물 경제를 포기하고 금융의 유희에 빠져 있을 때 묵묵히 쇠를 깎고 용접을 하며 버틴 대한민국이 결국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이 전 세계에 인정을 받았다는 선언입니다. 조선업의 호황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전 세계 선박의 교체 주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환경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낡은 배들은 더 이상 바다를 다닐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술력과 도크를 가진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조선업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배 한 척 한 척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싣고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 찬란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경제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이 왜 선진국들이 도망친 시장에서 왕좌를 차지했는지 그 속에 담긴 리스크 관리의 미학을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선진국들이 똑똑한 척하며 실물 제조업을 벌일 때 우리는 그 버려진 실물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물은 이제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이 되어 우리에게 거대한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실체의 힘,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근육입니다. 조선업의 부활은 단순히 배를 많이 파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선업이 살아나면 철강, 화학, 기계, 전자산업이 줄줄이 살아납니다.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조선업이 건강해야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률도 보장됩니다. 우리는 이 지독한 제조업의 자부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 숫자로만 세상을 보지 말고 쇠를 깎고 배를 띄우는 이 거대한 실체의 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단순히 차트 위의 숫자가 아니라 저 거대한 배 한 척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요동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고 대한민국 조선업이라는 거대한 배에 올라타 완벽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데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선업은 이제 단순한 굴뚝 산업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실어 나르는 첨단 플랫폼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서 여러분은 이미 승리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세상이 다 끝났다고 말할 때 대한민국은 언제나 바다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는 만들어지고 있고 돈은 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미래는 이제 바다 위를 넘어 우주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율운항 시스템은 인공지능과 위성통신을 통해 사람 없이도 전 세계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기술의 선두에 역시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선박의 연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에어 루브리케이션 기술이나 탄소 포집 장치를 배에 장착하는 기술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사들은 이미 이 모든 솔루션을 패키지로 제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바닷바람을 맞으며 현장에서 싸워온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 만든 결과입니다. 중국이 맹렬하게 추격해오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저가 수주와 물량 공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주들은 압니다. 3천억 원짜리 배를 살 때 200억 원 싼 것보다 30년 동안 고장 없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그 신뢰는 단기간에 보조금으로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50년간 거친 파도를 함께 헤쳐온 동반자만이 줄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그 동반자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품질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며 그 가치를 지키는 나라만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조선업이 위기라는 말은 4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혁신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서 들리는 부정적인 소문들은 오히려 우량한 자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부자는 대중의 공포 속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조선업의 거대한 엔진은 이미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차에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멀리서 구경만 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국가 안보와 고용, 그리고 철강과 기계 등 국력을 총동원해 끝까지 조선업을 포기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싸구려 벌크선부터 가장 정밀한 핵 잠수함까지 모두 만들어낼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내와 끈기, 그리고 대한민국 특유의 악바리 정신이 만들어낸 자본주의 역사상의 기적입니다.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대한민국은 언제나 그것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승인은 단순한 계약 이상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며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국가적으로 보장받았다는 선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조선업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 통찰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경제적 선택을 단단하게 다지시기 바랍니다. 튼튼한 배는 폭풍우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산도 그런 튼튼한 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경제적 통찰을 얻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절대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따뜻한 클릭 한 번이 밤을 새워 데이터를 분석하고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가장 위대한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압도적인 팩트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흔들림 없는 강인한 부자의 마인드로 완벽하게 승리하십시오.